자, 그러면 470쪽에 최저임금법을 이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법. 아주 중요하죠. 실제로 알바를 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최저임금의 중요성을 아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최저임금이거든요. 근데 최저임금인데 알바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거의 이게 표준임금이에요. 이거보다 더 주는 데가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올라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자기의 임금이 올라가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원래 취지는 그게 아니고 이게 가장 낮은 거니까 더 주세요 이 구조인데 이제 딱 요것만 주더라도 법 위반이 아닌 거니까 거의 요것만 주는 소상공인들이 많죠. 여러 가지로 힘들기도 하니까. 어쨌든 간에 그 정도로 우리 사회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그 제도 중에 하나가 최저임금법이에요. 1차 시험법입니다. 자, 그러면 최저임금을 지급하라는 건데, 이제 정의 규정을 보시게 되면 이 최저임금법은 임금에 대한 문제니까 근로기준법하고 다를 이유가 없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근로자, 사용자, 임금 이 정의는 근로기준법과 똑같이 갑니다. 근로계약상의 임금 문제니까 다르게 갈 필요가 없는 거죠. 똑같다 이해하시고요. 자, 잘 나오는 파트는 또 적용사업장, 적용 근로자 이런 파트입니다. 최저임금법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돼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이렇게 하시고 안 되는 사업장 똑같죠, 그죠? 동거하는 친족 사용하는 사업장. 가사사용인.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어요. 선원법에 적용을 받는 선원하고 선박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중요하죠. 이거 왜 그런가 하면 선원들은 그러면 최저임금 안 줘도 관계없는 거냐? 그렇지 않고요. 선원법에서 따로 있어요. 최저임금이. 그러니까 이분들은 최저임금이 약간 더 높아요. 우리보다. 그래서 좀 다른 법이 있으니까 굳이 이 법을 규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빠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사업장이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적용이 안 되는 근로자가 있어요. 자, 우리 사업장은 뭐 이제 적용되는데 이분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 케이스가 정신장애,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으로서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 그러니까 항상 여기서는 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합니다. 인가 안 받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게 되면 이걸 다 피해갈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런 사람으로서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게 되면은 배제할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장애가 너무 현저히 이제 능력이 현저히 낮은 분들, 장애 때문에. 그 다음에 이거 적당하지 않은 분들, 이런 분들이 노동부에서 인가를 받게 되면은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거 중요하죠. 중요하니까 이게 장애인 공단이라든지 노동부에서 철저하게 이거를 봐요. 보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 침해의 우려는 있습니다. 이게 장애를 이유해서 약간 임금에 대한 이제 착취하게 되는 경우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되는데 감액되는 근로자가 있어요. 10% 깎아서 주는 분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90%만 지급하는 거죠. 누굴까요? 수습 근로자. 3개월. 자, 그러니까 수습한 날로부터 3개월까지는 90%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데 주의해야 될 거. 그러면 모든 3개월 안에 있는 수습 근로자에 대해서는 90%만 지급하더라도 관계없는 겁니까? 10% 감액이 가능한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이분은 안 돼요. 첫 번째, 자, 1년 미만 근로자. 1년 미만.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거죠. 계약을 6개월 하고 나서 6개월 동안에 3개월은 수습기간이니까 배워야 되는 시기니까 100%가 아니고 90% 지급하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너무 과한 거죠. 지금 뭐 4개월 근무만 부르는데 3개월은 90%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심한 겁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이 1년이 안 되는 경우에는 무조건 100% 지급해야 돼요. 이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100% 지급. 두 번째로 단순 노무 종사하고 있다. 요분들. 그러니까 1년 이상 계약을 하게 되면 그러면 3개월까지는 90%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단순한 노무를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100% 지급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원래 이제 3개월까지 90% 지급하라는 이유는 이런 거죠. 이 3개월 동안은 배워야 되는 시기니까 생산성이 떨어질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업주장에서도 좀 떨어질 수 있으니 임금도 좀 다운시켜가 주는 거 인정해 주겠다. 이런 거 준 건데 단순하게 노무를 하시는 분들은 3개월 동안 배울 필요가 없어요. 이게요. 뭐 며칠 하면 배우는 거죠. 근데 그런 경우에도 3개월 동안은 90% 이건 뭐가 맞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한 노무를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이게 1년 이상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3개월 동안의 수습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100% 지급해야 돼요. 예외를 두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3개월 동안의 수습기간은 90% 가능하다. 자, 그런데 이분들은 무조건 100% 지급해야 된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471쪽에 4번 이것도 잘 나오죠. 이것도요. 최저임금을 정하는데, 근데 이거 기준을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거의 뭐, 이게 틀린 그 내용으로 나온 적은 없어요.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 생산성, 및 소득 분배율, 이걸 고려해 정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고려해가지고 최저임금을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잘 보시게 되면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서 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엄밀하게는 우리 법상으로는요, 최저임금을 다 똑같이 동일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요 사업은 최저임금 얼마, 요 사업은 최저임금 얼마,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 적은 없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했다가는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우리 사업도 그러면 해줘야지. 우리 사업도 해줘야지. 이게 뭐 이 사업만 해주게 되도 이 사업은 낮게 되면은 뭐 사업장마다 근로자마다 이게 난리가 날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런 적 없는데 할 수는 있어요. 사업 종류별로 구분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저임금 효력. 이게 왜 중요할까요? 그죠? 왜 중요한가 하면 이것 이상은 지급해야 돼요. 이것 이상은요. 안 지급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벌칙이 있어요. 근데 이 벌칙이 되게 세요. 보통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징역 또는 벌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최저임금법은 낮게 주게 되면은 징역과 벌금을 병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징역을 때리면은 벌금을 때릴 수가 없어요. 벌금을 하면은 징역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게는 징역도 하고 벌금도 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이론적으로 그렇게 하는 이 현실은 별로 없는데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요. 병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만들어 놨고요. 그 밑에 뭐 판례는 참조하시고요. 밑에 뭐 법보다 떨어지는 합의는 다 무효가 된다 이거고. 자, 두 번째 문단.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이유로 해서 종전의 임금 수준을 낮춰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뭔가 하면은 이 사용자 보니까 최저임금이 뭐 얼마네?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높게 준 거 아니야? 최저임금이 이러니까 낮추자.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 때문에 회사가 장사가 안 된다. 이래가지고 낮춘다. 이건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최저임금이 이렇게 낮은데 왜 지금까지 많이 준 거지? 떨어뜨리자.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다. 이렇게 만들어놨고. 그 다음에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무효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내년도 2022년도 최저임금이 9,160원이거든요. 이게. 자, 그런데 우리가 내년도에 여전히 뭐 이렇게 뭐 9,000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1월 1일자 되면은 이건 무효가 되는 거죠. 무효가 되고 9,160원이 보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미달되는 임금 부분은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부분은 최저임금으로 메꾸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박스는 제가 소리를 크게 낼게요. 자, 밑에 박스는 뭔가 하면은 약간 실무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뭐 실무적인 말씀드리면은 내년도 시간당, 2022년도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9,160원이거든요. 이거보다 더 좋게 줘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월 시간을 보통 200구로 보통 산정합니다.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보통 200구로 이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200구 되려면은 분모가 191만 4,440원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금액이 월 금액으로 191만 4,440원 이게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게 나와야 되는데 포함되는 게 뭐냐 이거죠. 뭐 기본금 포함되는 거냐, 연장으로서 포함되는 거냐, 이게 상여금 포함되는 거냐. 그러니까 이게 포함되는 게 커지면 문제가 있겠죠, 그죠? 포함되는 게 작아지게 되면 이게 안 될 수가 있어요. 안 되게 되면 위반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포함되는 임금이 뭐가 되는 거냐, 이게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매월 지급돼야 돼요. 월 지급. 분자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매월 지급돼야지만 포함됩니다. 만약에 매월 지급되지 않는다, 무조건 포함 안 돼요. 이게 뭐 어떤 임금이라 하더라도 매월 지급되지 않는 것은 분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두 번째로 매월 지급되더라도 포함이 안 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이런 것들. 한마디로 매월 지급되더라도 바뀌는 듯한 이런 일을 더하면 더 주는 그런 수당들, 그런 것들은 분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해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박스를 보시면은 2번입니다. 상여금. 상여금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냥 내년도 시험 볼 때는 100분의 10으로 이해하세요. 100분의 10. 이렇습니다. 이게 내년도 월금액으로 190, 그러니까 이건 2를 높게 한 거니까 이 정도까지 시험 문제 나오진 않을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월급이거든요. 이게 돼야지만 이제 최저임금이 맞추는 거 줍니다. 근데 상여금을 저희 회사 만약에 한 매월 80만 원 주고 있어요. 상여금도 매월 지급돼야 돼요. 근데 80만 원 지급되고 있다, 상여금이. 그러면 이게 다 포함되는 거냐, 분자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월 최저 고시가 된 금액의 10%까지. 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19만 1,444원이겠죠. 19만 1,044원, 444원, 이렇게. 그러니까 19만 1,444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포함시키지 않는 겁니다. 이걸 초과하는 부분이 나왔겠죠, 그죠? 60만 원만 나왔겠죠, 그죠? 60만 원만. 80만 원 중에서. 요거는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100분의 10이 뭔가 하면 그냥 요 고시가 된 금액의 10%까지는 이게 포함되지 않고 10% 초과한 금액이 나오면은 요 금액은 포함되는 거죠입니다. 그러니까 80만 원 중에서 19만 1,444원을 초과하는 분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거는 분자에 포함되는 겁니다, 이게. 그게 내년도에는 10%예요. 올해는 15%였고, 내후년도 2023년도에는 5%입니다. 이제 자꾸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달라져, 해마다. 달라지니까 여러분들 내년도 시험 볼 때는 10%까지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72쪽에 식대, 숙박비, 교통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식비로 10만 원 주고 있어요. 숙박비로 10만 원 드리고 있습니다. 교통비로 10만 원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도 어떻게 되는 거냐? 첫 번째,
토마 이외의 것은 무조건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물은 무조건 포함 안 돼요. 밥으로 주고 있다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숙박을 제공한다 포함시키지 않아요. 돈으로 줘야 돼요. 돈으로. 무조건 돈으로 지급돼야지 포함됩니다. 두 번째, 매월 지급돼야 돼요. 매월 지급돼야 된다. 세 번째, 100분의 2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회사가 뭐 식대를 뭐 10만 원, 교통비를 10만 원 매월, 뭐 숙박비를 10만 원 제공하고 있어요. 30만 원 주고 있는 겁니다. 30만 원 지급하고 있어요. 자, 포함이요. 요 191만 4,440원에 2%. 뭐 얼마 나올까요? 뭐 2만 원 나올까? 뭐 어쨌든 그런 거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한 3만 원 나올 겁니다. 3만 원 나오면은 요 3만 원은 포함시키지 않고 20몇만 원은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까지는 포함되지 않고 이걸 초과하는 부분이 있으면 요 초과하는 부분은 포함된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건 실무적인 내용이니까 그냥 여러분들은 내년도에는 상여금은 10%, 복리후생에 관련된 금액은 2% 이렇게 이해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교수님들이 아주 뭐 상세히 보신 분들은 뭐 올해 기준 알고 있어? 물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맨 밑에는 그래도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설명 안 하겠습니다. 맨 밑에 일반 택시 운송사업에서 운송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한한다. 이번에 저건 어떤 거 준가 하면 괜찮아요. 시간을 보면서 하는데 일단 최저임금하고 퇴직급여 납부하기에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걸려서 다른 법들은 좀 빨리 할 수 있으니까 약간 뭐 정리를 할게요. 이런 겁니다. 원래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금액이 뭐가 있는가 하면 분자에 이게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포함돼요. 무슨 말일까요? 분자에는 뭐가 들어가는가 하면 내가 뭔가를 많이 만들어내가지고 더 주는 돈 있잖아요. 그죠? 그게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뭐 구슬 하나 깬다. 구슬 하나 깨는데 뭐 100원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제가 한 10개 있겠어요. 그러면 1,000원 나오겠죠. 그죠? 1,000원이 분자에 포함되는 겁니다. 이게. 그게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생산을 하면 할수록 더 높아지는 것들 포함되는 거인데 요게 택시 업종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게만 이해하세요. 이게 택시 업종은 뭔가 하면은 주로 초과완송 수익금이 돼요. 이게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원래 택시 업종 같은 경우에 과거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산학금이 있고요. 산학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이게 초과완송 수익금이라고 해서 더 지급하거든요. 그러니까 산학금 회사에 낸 금액 말고 더 번 게 있으면 제가액을 가지는 겁니다. 여기에 분자에 포함됐어요. 과거에는요. 그러면 최저임금 위반 가능성이 떨어지겠죠. 그죠? 근데 지금은요. 이걸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포함시키지 않으니까 최저임금 위반 가능성이 커지게 돼요. 택시업종은. 그래서 택시업종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포함시키지 않는 식으로 법이 바뀌어져 있다. 이렇게만 이해하시고 실무적으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건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수험적으로는 택시업종은 이런 게 빠지는 거구나. 즉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분자에 포함시키지 안 되는 거구나. 그렇게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73쪽에 도급인도 책임져야 됩니다. 473쪽에 뭔가 하면은 요 도급인이 있고 여기에 수급인이 있어요. 그럼 둘 사이 계약을 했거든요. 수급인이 이 근로자한테 임금을 지급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최저임금 위반을 한 겁니다. 최저임금 위반. 누가 책임져야 될까요? 이 사람이 책임져야겠죠. 내 근로자인 거니까. 그런데 만약에 도급인이 계약을 할 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이 아니고 보수금액을 지급할 때 최저임금에 미치지 않는 식으로 지급하는 바람에 지급했다는 경우에는요. 이 사람도 연대 책임져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 도급인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도급인도 함께 책임져라. 이런 내용을 만들어놨어요. 그게 473쪽에 맨 위에 나와 있는 그겁니다. 뭐 이런 거죠. 박스에 보시면 인건비 단가를 이렇게 너무 최저임금에 안 미치게 결정했다. 이런 케이스.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도급인도 함께 책임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저임금의 단위를 보겠습니다. 시간, 일, 주, 월 단위로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당 최저임금, 일 최저임금, 주 최저임금, 월 최저임금 이렇게 정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자, 그 다음에 최저임금의 주지 의무, 11조입니다, 11조. 널리 알려야겠죠, 그죠?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널리 알려야 돼요. 홍익인간의 정신을 발휘해서 널리 이걸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나머지 474쪽에 최저임금의 결정고시 파트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무원 시험하고요, 약간 다른 것 중 하나가 공무원 시험은 이때부터 중요해요.
공무원 시험들은 자기 행정적인 문제다 보니까 행정으로 어떻게 결정하고 고시하고 하는지 최저임금위원회 어떻게 하는지 이게 중요한데 우리는 이 파트가 공무원에 비해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가끔 나올 수 있어요. 중요한 파트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 최저임금은 결정하고 고시를 해야 돼요. 누가요? 노동부 장관이. 이거 노동부 장관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까지요? 8월 5일까지. 매년 8월 5일까지. 그러니까 이제 내년도에 시면 또 8월 5일 전에 결정이 돼가지고 고시가 돼요. 이렇게 하고. 근데 노동부 장관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심의 의결한 기구의 심의 의결에 따라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심의 의결은요. 누가요? 최저임금위원회가. 이건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 의결했으면 여기에 따르게 됩니다. 따르게 돼요. 그 정도 이해하시면 돼요. 밑에는 이거 뭐 따르지 않겠다 혹은 난 반대를 해서 그런 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시간 하실 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결정이 됐으면은 475쪽에 고시합니다.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8월 5일까지 이걸 해야 되는 거죠. 8월 5일까지. 근데 결정이 됐으면 고시가 됐으면은 이게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올해까지가 8,720원이었고 2022년도에는 9,160원이에요. 그게 1월 1일부터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독특하게요. 필요하면 효력 발생 시기를 따로 정할 수도 있어요. 사업 종류별로. 그러니까 이제 이 사업은 만약에 뭐 학교에 관련된 사업이다. 그러면 이 사업의 최저임금은 3월 1일부터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한 적은 없어요. 대부분 다 1월 1일자로 지금 통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최저임금위원회 공무원 시험에서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노무사 시험에서 읽어보시고요. 구성만 보겠습니다. 구성만. 자,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인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합니다. 근로자인 9명, 사용자인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됩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나머지 것들은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더 보진 않을게요. 그 정도로만 정리하고, 이제 문제 하나 풀고, 이제 식사하시고 휴가하는 시간대니까 쉬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482쪽에 역시 올해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9번 문제. 482쪽에 9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맨 마지막 문제. 약간 나머지 지문들이 실제로 쉽지 않은 지문들이에요. 실제로는요. 근데 이게 오지선다가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 이런 데서 문제 나오지 않고 정답은 좀 여러분 알고 있는 데서 정답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당하지 마시고 확실한 게 나올 겁니다. 1번은 뭐 다 꼬여있죠. 그죠? 1년 미만에 계약한 분들은 어쨌든 최저임금은 무조건 100% 지급해야 돼요. 감액이 안 됩니다. 설사 1년 이상 했다고 하더라도 6개월 아니고 3개월입니다. 3개월. 그러니까 1번이 뭐 당연히 어떤 식으로도 틀리는 그런 문제고 나머지 2번은 뭐 이제 장애가 아주 심한 우리 분들인 경우에 노동장관이 인가하게 되면은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맞죠? 그죠? 자, 그 다음 3번은 이제 뭐 전문의에 둘 수 있다는 내용이 있고요. 4번은 8월 5일까지. 맞죠? 8월 5일까지. 특별위원도 3명까지 둘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건 약간 독특한 그런 문제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기초된 것들이니까 한번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퇴직급여에 대한 보장법도 시간이 좀 걸려요, 이것도. 그러니까 여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나머지 것들은 좀 짧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요 퇴직급여에 대한 보장법, 요것도 약간 시간이 걸리고, 그 다음부터는 진짜 타이트하게 빨리 진행하는 걸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10분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